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2일 속옷 전문업체인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이 별세한 뒤 유가족이 1,000억 원대 유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제 몫을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BYC 회장인 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1946년 전북 정읍에서 창업주 한영대 회장이 양말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한 속옷기업 BYC는 제가 어렸을 때는 백양메리아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속옷 전문 회사였습니다. 1970년대 업계 최초로 상장하는 등 굴지의 의류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지난해 초 한 회장께서 별세하시면서 가족 간 유산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말 한 전 회장의 아내인 김모 씨와 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현 회장인 차남 한석범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고 한영대 회장이 지난해 1월에 별세를 했고 소송은 지난해 12월 1일 제기가 되었으니까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가족 간 싸움이 치열했고 결국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가 1.5의 재산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고 분배받도록 되어 있고 자녀에게는 1의 재산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한영대 회장 부인 김 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아들인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한국의 민법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말합니다. 고인의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유산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특정인이 유산을 모두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의 특이점은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법정 소송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안타까운 가족 상속 재산 소송이 있는데요. 한 20년 전쯤 두 초로의 할머니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자매이고 60년대에 이민 오셔서 미국에서 자라셨고 언니는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평생 싱글로 살아오셨고 동생은 웰스파고 뱅크의 행정비서로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메이든 네임, 그러니까 본래의 성이 안 씨여서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매번 세금 보고하러 오시면 언니 할머니께서는 우리 애들 만난 거 사주라고 서비스 수수료 외에 용돈을 꼭 주시곤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은 항상 다정하게 손잡고 오셨고 가족이 모여서 포커게임을 즐기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조일러 클럽이라는 영화가 또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은 재산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바닷가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투자도 같이 의논하시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정이 매우 돈독해서 은행장 비서 출신인 동생분이 늘 세금 보고 자료를 옛날 타자기로 모두 타이핑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건강하실 때 언니를 많이 도와준 동생분 따님에게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오빠와 조카들이 재산을 달라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이 벌어지고 재산은 이리저리 쪼개지게 되었고 재산의 상당 부분은 법정 비용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한동안 혼자 오셨던 동생분은 짝이른 기러기처럼 무척 외로워 보이셨고 몸은 점점 빠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동생분 따님과 사위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동생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생 할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아파트 상속 문제로 이 딸과 딸의 남동생과 법정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유는 어머니 아파트를 누나가 관리해왔고 그동안 소득이 있었을 텐데 그 소득의 일부를 숨기고 자신에게 덜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루한 법정 소송은 이어졌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이 두 할머니를 생각하곤 하는데요. 정말 다정했고 따뜻한 자매이셨고 한이 별로 없을 때 이민 오셨기 때문이었는지 한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으셨고 늘 손잡고 다니시는 모습에서 두 분의 소녀 시절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지켜보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우리 한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미국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케이스로는 갓파더로 유명한 말론 브란도가 남기고 간 그 상속재산 싸움입니다. 2004년에 사망한 말론 브란도는 엄청난 재산과 함께 11명의 자녀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 말론 브란도가 사망한 후 자녀들과 말론 브란도의 개인 비서였던 안젤라 볼라자라는 사람과의 그 재산 분배 관련 법정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안젤라의 주장은 말론 브란도가 살아 생전에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싸움 끝에 2009년에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말론 브란도의 가족의 재산 손실과 명예에는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인기 코미디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 케이스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는 2014년에 가족 교체를 떠났습니다. 말론 브란도처럼 로빈 윌리엄스도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요. 이 로빈 윌리엄스는 두 번의 결혼 후 세 자녀가 있었고 세상을 떠날 때는 세 번째 부인인 수잔 슈나이더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되겠죠. 네, 세 번째 부인과 자녀들 간의 상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재산이 많을수록 살아생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가족은 안 그럴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를 가면 라운드 테이블 한가운데 예쁘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센터피스가 있습니다. 주로 화병에 이쁜 꽃을 담아두게 되는데요. 행사 내내 화기애애했던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행사가 끝날 무렵에 사회자의 센터피스는 댁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꼭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 생각 없다가도 막상 부모님께서 가족 곁을 떠나고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상속 대상인 가족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자녀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센터피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사람은 내내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사회자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룰에 따라서 주인이 결정되겠죠. 가져가는 사람은 기쁠 것이고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쉽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정리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속 다툼에 대한 사례와 같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실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준비된 상속 계획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상속 계획은 이런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는 누구하고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저는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변호사면 누구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유산상속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전문적이고 의뢰인이 사망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유산상속법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구성이 사업체, 부동산 등 복잡한 구조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살아생전에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리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체의 경우 누가 운영할지 그리고 그 사업체의 지분을 분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 계획에 대한 가족 간의 공개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나중에 놀라움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을 만한 전문가를 트러스티 또는 executor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재산 분배를 할 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고인의 뜻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재산 분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어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정리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명확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의 중요성과 크기에 따라서는 중간에 도와줄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를 미리 지정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계획의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생활 환경은 빠르게 변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서 또는 개정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은 오해와 분쟁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들을 상대로 1,000억대의 상속 재산 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 상속 재산으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기초로 해서 상속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재산이 상당할수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자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는 돈 꽉 맞고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4차 산업시대 무엇이 최선일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시파이. 비시파이 재정관리 앱은 비시파이를 통해서 새는 돈을 꽉 맞고 비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쏠쏠이 모아지는 나의 자산. 이런 게 바로 최선이죠. 미국의 넘버1 플랫폼 비시파이. 한 가지 더. 내 돈 도난 방지에도 최고 비시파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